남양주는 6개의 면 모든 곳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진다. 독립의 열망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역사의 도시. 말머리에 상투를 묶어갖고 끌고 가듯이 하셨다고 그래요. 일제의 가혹함 속에서 의지를 꺾지 않았던 수많은 남양주의 독립운동가들. 남양주의 숨겨진 역사의 기록을 찾아 길을 떠나본다. 남양주의 만세운동은 농민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청년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불교인들까지 지역 모든 민초들이 함께한 만세운동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만세를 불렀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다가올 일제의 보복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였던 남양주 만세운동의 기억. 그 염원을 담아 총 22차례의 만세 시위가 벌어졌던 이곳에 여전히 그날의 열기가 남아있다. 남양주 만세운동은 한 농민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근면 평내리의 구장이었던 45살의 농민 이승희. 그는 어떻게 남양주 만세운동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던 걸까? 3.1운동 당시에 이미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이 하세가 총독에 의해서 고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하세가 총독은 이미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렇게 좀 폭력적인 뭐 이러한 거 평화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폭력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쓰잘데없는 짓이다. 이미 너희들은 힘도 없고 이미 다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제는 이 만세운동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고유문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는 동리 주민의 여론과 민심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만세운동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오랜 고민 후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승익 지사. 그렇게 그는 주민들을 불러 모으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이승익 지사는 어떤 비책을 생각해냈을까? 구장인 그의 호출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의문의 문서 하나.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문서의 내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국민들은 쓸데없는 유언비어에 열중하며 되지도 않는 일에 광분하지 말라. 제국은 전승국이므로 이란 합병에 관하여 조금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만세운동을 고민하던 그가 일제의 입장을 대변한다. 만세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장들에게 배부한 일제의 고유문을 발표한 이승익.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일제의 그 하세화 총독이 고유문을 발표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독립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조선민족이 일제 체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으고 명목으로 모아놓고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했던 거죠. 이걸 기회로 해서 이 양주군에서 이 3.1운동이 그 촉발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승익 선생님의 그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양주의 첫 만세운동. 일경의 제지를 받은 시위대는 이러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천만 동포가 조선의 독립을 기뻐해 만세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독립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독립이 됐음을 굳게 믿고 있었던 농민들의 시위였다. 하지만 이승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면서 평내리 만세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6일 남양주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마석우리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 월산교회가 있었다. 김필규 목사와 교인들 그리고 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펼쳤던 역사의 장소. 남양주 만세운동 중 가장 크고 격렬했다는 마석우리 만세운동.
그 시작은 어땠을까? 서울에서 만세운동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와 마을 유지들과 함께 만세운동 부를 것을 이제 모여서 모의하고 태극기를 만드는데 몇 분이 이제 검거되셔서 끌려가셨는데 주동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석방 시위를 시작했다. 그 후 밤이 되자 시위대는 1000명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목소리는 횃불과 함께 더욱 뜨거워졌다. 이에 다급한 일본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저녁에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나와라 그래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몰려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총 쏘기 전에 가라고 자꾸만 그러는 걸 가지 않고 만세를 부르니까 이제 총을 쏘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이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냥 쫓겨오고 뭐 이렇게 피신도 가고 보따리를 싸갖고 이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결국 이 사건으로 5명이 순국했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주동자였던 김필규 목사는 징역 9월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일경의 모진 구문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옥중 순국했다. 원래는 항해도에서 내려오셨는데 양반네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후학을 이제 하면서 살으셨는데 학동들이 좀 많았는데 그 학동들하고 함께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른이 교사니까 주동자라고 거기서 지목을 하고 새벽에 말머리에 상투를 묶어갖고 끌고 가다시피 하셨다고 그래요. 그 감옥소에서도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 가마떼기에 쌓여있는데 온몸이 다 터져서 그렇게 그 서대문 형부소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끝을 알 수 없는 시대의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던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염원은 또 다른 종교로 전해졌다. 바로 남양주의 승려들이 앞장섰던 봉선사 만세운동. 봉선사는 969년 고려의 승려 탄문이 창건했다. 그 후 1469년 세조를 추모하면서 지금의 봉선사로 이름 지어졌다. 그 후에도 임진왜란, 3.1운동, 6.25까지 수많은 역사의 아픔을 품은 장소이기도 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 3월 31일 날 봉선사의 스님 여기 비석에 있는 지월당 이순재 스님과 그리고 유명한 독립운동가 태허 김성숙 스님 그리고 또 강완수 스님 세 분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당시 봉선사의 승려였던 김성숙, 이순재, 강완수 이 세 사람은 인근 부평리 주민과의 만세운동을 기획한다. 그중 훗날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김성숙 선생. 그는 당시 손병희, 한용운 선생과의 인연으로 만세운동을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봉선사가 중심이 된 거는 당시에 주주로 계셨던 올초 스님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또 스님이 당시에 손병희 선생님과 각별한 인연으로 교류가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젊은 스님들이 손병희 선생과 올초 스님의 시봉을 들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각오를 다진 세 사람은 만세운동에 앞서 먼저 문건을 제작하기로 협의한다. 거사 이틀 전인 3월 29일 서기실에 모인 승려들. 김성숙 선생은 이때 문건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조선 독립단 임시사무소라는 명의로 경문을 완성한다. 당시 경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12개국의 독립이 결정되었다. 조선도 이 기회에 극력운동하면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리고 거주하는 동리의 주민 일동이 그 동리 광릉천 강가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촉구하며 경문을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작성된 경문은 절을 벗어나 사람들에게 배포된다. 꼭 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거사날인 3월 31일 부평리 주민들이 광릉천 강가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봉선사 스님들이 앞장섰지만 단연 만세운동의 주인공은 600여 명의 부평리 주민들이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함께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강완서 스님하고 해서 야, 우리의 중심이 돼서 그 민족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날짜를 3월 30일로 정해서, 그리고 장소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이 좁은 골짜기에 6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집회고 또 일제에 대한 반항운동이 되겠죠. 네. 하지만 결국 출동한 일본 헌병들에 의해 시위대는 강제 해산됐다. 그리고 시위를 주도한 스님과 주민 등 8명도 체포됐다. 이 일로 김성숙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약 2년간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승려복을 벗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김성숙 선생. 김성숙은 승려예요. 김성숙은 23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망명할 때 성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로운 혁명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또 하나의 생애를 시작을 하는데요. 1923년에 의열단에, 김원봉의 의열단에 참여해서 선전부장이 되고요. 1938년에는 김원봉과 같이 힘을 합쳐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합니다. 근데 의열단이나 의용대나 모두 무장 독립운동단체이죠. 그래서 김성숙은 말하자면은 식민지화 항일 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의 최선봉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일제와 투쟁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숙 선생은 일본의 수뇌부를 암살하는 의열단의 선정부장이었으며 조선의용대에서는 지도위원, 정치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942년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취임했다. 나는 이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45년 12월에 황국하죠. 돌아오죠. 그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김성숙 선생이 대단히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약법 3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임시정부가 돌아가서 좌우의 모든 정당, 단체, 인물을 다 포용을 해야 된다. 이들과들도 잘해서 궁극적으로 좌우의 통합과 통일의 중심에 임시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받아들여집니다. 마지막까지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김성숙 선생. 하지만 그는 이승만, 김구등 우익진영과 좌익진영 모두를 비판한 뒤 가난하게 살다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김성숙 선생이 활동했던 의열단에 숨겨진 비화. 와부 같은 경우, 아니면 여기 화도 월산이 같은 경우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경기도가 아주 이게 만세운동의 기운이 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남양주가 정말 돋보였었다. 남양주의 뜻을 가진 여러 대중들이 있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남양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과 연결되어 있다. 이석영 선생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6 형제 모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유명했던 이석영 선생의 집안. 그 시작은 형제 중 한 명이 서간도로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자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독립운동 기지가 바로 김원봉 등 의열단의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신흥무관 학교다. 그리고 이를 제안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이었다. 그때 이회영 동생, 넷째 동생이죠. 이회영이라는 분이 그 무장 투쟁할 수 있는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주를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무장 투쟁할 수가 있는 독립군 기지를 갖다가 우리 그 육형제들이 그 독립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회의에서 육형제가 뜻을 같이 모아 가지고 만주로 가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독립 자금으로 마련한 돈은 현재 가치로 약 600억 원. 그 자금으로 신흥무관 학교가 세워졌고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를 이끈 인재들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형제들 중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울산늑약이 체결되자 이회영 선생은 안창우, 양기탁, 이동희 등과 함께 국권을 되찾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전 재산을 바쳐 세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했다. 특히 남양주의 이석영 선생은 당시 재산이 만석이 넘었다고 알려졌다. 별야 제 양주지 가오곡, 별야, 그러니까 양주 가오곡에 별장이 있었다. 그 경사 80리, 경성까지 오는 80리 길, 점유지 광야라. 이건 뭐냐면 그만큼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뿌리 깊은 양반 가문에 재산도 많았던 형제들. 당시 다른 재상아들처럼 일제와 손잡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형제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다름 아닌 조국의 독립이었다. 우리 저 할아버지, 특히 이 이석영 할아버지는 본인은 무슨 행동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32년 4월에 윤봉길 사건이 났단 말이죠. 그 윤봉길 사건이 나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일제가 일제히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제 생활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조카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윤봉길 사건으로. 그러니까 근근히 한 1년, 2년 버티다가 그냥 거의 굶다시피 해서 돌아갔죠. 이후 형제들 중 이시영 선생만 살아남아 초대 부통령직을 맡았다. 자신들의 부귀 영화가 아닌 나라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남양주의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